사골 국물을 먹는다고 뼈가 빨리 붙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죠. 낭설이죠, 낭설. 탄산음료에 인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탄산음료 중에서도 특히 인이 들어있는 종류. 그리고 단백질과 칼슘 충분히 섭취하시고 적당히 햇빛 쬐시고. 안 좋은 거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근데 다. 생활 습관 바꾸는 게 어려워. 그게 제일 어려워. 약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속 이야기 우리 동네 정형외과. 자, 오늘은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우리 일상 속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뼈의 밀도, 골밀도라고 하죠. 골밀도가 낮아지는 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골밀도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뼈의 기계적 강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기계적 강도가 떨어지면 골절이 생기기가 쉽죠.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이 있어서 뼈가 사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랑 상관은 없고요. 골다공증은 뼈가 이제 골절에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골다공증의 이제 증상은 없다. 그러니까 부러지기 전까지. 뼈를 이렇게 대나무 통이라고 생각하고 딱딱한 피질골이 있고 안에는 벌집 구조로 이렇게 격자 무늬에 일단 해면골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있는 구조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듬성듬성해가지고 공간이 빈 공간들이 막 생기면 결국은 뼈라는 게 우린 살아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있는 뼈가 평생 쓰는 게 아니고 계속 뼈가 만들어지고 흡수하고 계속 교체를 하거든요. 자꾸 없어지는데 만들어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이제 골다공증이 온다고 보면 되죠. 제일 흔한 거는 뭐 노화죠. 넘버원. 그거 이상은 없고. 노화 그 자체가 이제 골의 흡수는 유지가 되는데 골의 생성이 쭉 떨어지면서 그 균형이 완전히 박살나게 만들어서 뼈를 약하게 합니다. 그리고 호르몬 부족. 남자의 경우 남성 호르몬, 여성의 경우 여성 호르몬. 이게 부족해지면은 당연히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워지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폐경을 겪잖아요. 폐경기부터 호르몬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골다공증에 확 취약해지죠. 그래서 이제 폐경기 즈음에서 에스트로겐을 좀 보충해주는 치료를 하는 것 자체가 골다공증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골다공증이 와 있는 상태에서 에스트로겐을 준다고 해서 사실 뼈가 좋아지고 이런 효과는 없지만 그 미리 예방하는 그런 방법으로 호르몬 치료가 될 수 있겠죠. 이 정도 지식은 뭐 일반인들 다 가지고 있다고 치고 근데 요즘에 다른 이야기 뭘 먹어서 뭐 뼈가 더 약해지니 뭐 커피를 많이 먹었더니 뼈가 약해지니 뭐 별의별 얘기 많잖아요. 많죠. 거기에 대해서 그걸 한번 얘기해 봅시다. 구독! 보통 우리가 혈액순환을 나쁘게 하는 활동들은 뼈에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술, 담배, 커피를 우리가 주로 3종 세트로 얘기를 하는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칼슘의 배설을 유발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골밀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데 카페인을 상시적으로 계속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이제 그 효과보다는 골 건강에, 뼈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게 사실은 수면 부족이거든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수면의 양 자체가 줄고 이게 정말 치명적인데 카페인을 대량으로 섭취하면 수면의 질을 저해시켜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높죠. 술은 이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와 대사를 방해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뼈를 튼튼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 D거든요. 장내에서의 칼슘의 흡수 그리고 칼슘의 대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비타민 D 흡수를 방해합니다. 술이. 그래서 술도 해롭죠. 근데 이것도 뭐 하루 한두 잔 뭐 이 정도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을 거고요. 폭음, 너무 잦은 음주 이런 것들이 이제 뼈 건강에 당연히 해롭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탄산음료 많이 먹으면 너 뼈 삭는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이냐. 콜라 안에다가 뭐 넣어놓으면 진짜 사가요. 왜냐면 그 산이니까 그걸 녹이는 작용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뭐 뼈에다가 콜라를 바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데 우리 음료수나 뭐 이런 것에 이제 인 같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인이 이제 칼슘을 가지고 이렇게 흡수시켜서 나가는 작용을 하니까 이제 많이 먹으면 뼈에는 뭐 좋은 영향이 있을 일은 당연히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유 뼈 부러졌으니까 이제 사골국물 끓여가지고 먹어야 뼈가 빨리 붙지. 전혀 정반대죠. 사실 거기도 굉장히 인 성분이 많고 라면에도 그런 거 많거든요. 국물류가 인 성분이 많아서 이제 그게 오히려 사실은 전혀 도움이 사실 되지 않아요. 사골 국물을 먹는다고 뼈가 빨리 붙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죠. 낭설이죠, 낭설. 네. 차라리 이제 고기나 육류나 이렇게 단백질 같이 그 고급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 자체가 골절뿐만 아니라 뼈가 붙는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좋아요. 같은 맥락으로 인처럼 과도한 나트륨도 칼슘 배설을 유도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짜게 먹는 것도 칼슘이 줄줄 새게 하는 거니까 뼈에 해롭다. 그리고 또 지나친 다이어트.
영양실조 상태, 너무나 당연하게도 골다공증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뼈를 건축물에 흔히 비유를 하거든요. 철골 콘크리트 구조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철근에 해당하는 게 칼슘이고요. 콘크리트에 해당하는 건 뭐냐?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없어도 혹은 칼슘이 없어도 뼈는 약해지거든요. 근데 한식 식단에 이 칼슘과 단백질이 부족해요. 대체로. 그러다 보니까 한식만을 고집하고 이제 특별히 영양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는 어르신들한테 골다공증이 굉장히 흔하죠.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그런 영양 섭취를 신경을 쓰면, 그리고 이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햇볕을 좀 어느 정도 받는다거나 아니면 비타민 D 보충제, 칼슘 보충제 이런 거를 잘 쓴다거나 이러면은 고령이신 분들도 골질을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하중을 받는 것 자체가 뼈를 좀 강하게 하거든요. 덩치가 있으신 분들이 골밀도가 훨씬 높아요. 약간 빼 마르신 분보다 비슷한 상황에서 연세나 이런 걸 따졌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한테 딱 대입을 해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누워 있는 것보다는 서서 이제 서 있거나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뼈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달리기나 이제 뭐 운동을 하면 이렇게 하중을 계속 주잖아요. 반복적인 하중을 주면서 또 이제 야외에 나가면 또 햇빛이 비타민 D를 형성하면서 또 뼈 건강에 좋고 이런 것도 이제 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운동을 하는 것 자체도 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림 설정? 일단 골다공증이라는 게 안타깝게 한번 생기면 치료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뭐 약을 먹건 주사로 뭐 골다공증 치료를 하건, 이제 병원에 왔으니까 우리가 뭐 햇빛 많이 쐬시고 운동하시고 가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떤 약물을 처방하거나 하는데, 이제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냥 유지되는 거 정도만 돼도 평균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뭐 굉장히 정상까지 올라가고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한번 생기면. 또 골다공증 치료 또 오래 해보면 이 골질이 떨어지거든요. 뼈가 생기는 거가 안 되고 흡수는 자꾸 되니까 미리 어떤 미연에 예방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부터 치료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또 이제 힘들 수는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어르신들에서 당연히 골다공증이 많은데, 어르신들 골다공증 치료를 할 때 골다공증이 교정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생활 습관을 거의 바꾸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애초에 유발한 생활 습관들 있잖아요. 운동 부족, 단백질 잘 안 드시고, 뭐 칼슘 같은 것도 안 드시고, 식습관에 관련된 게 정말 고치기가 힘들어요. 평생 고기와 우유 같은 거를 드셔보시지를 않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체중 그람수만큼의 단백질을 드시라고 하면 그거 못 하시거든요. 요새는 이제 칼슘 비타민 D 제제도 잘 되어 있고, 병원 처방받으면 되게 싸게 또 처방받을 수 있고, 골다공증 약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였던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라는 약이 있는데, 그런 약들보다 좀 성능이 뛰어난 약들이 요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신에 나온 약들이 이제 좀 효과 좋은 약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생활 습관을 바꾸기 어려우신 분들은 병원에서 이제 약을 잘 처방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도 이런 골밀도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통상적인 생활 습관 중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들 정리를 좀 하면요, 일단 운동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카페인 몇 개 드셔야 되고, 흡연 당연히 금연하셔야 되고, 금주 하시면 좋고, 만약에 드시더라도 조금만, 그리고 탄산음료에 인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탄산음료 중에서도 특히 인이 들어있는 종류, 예를 들면 콜라 같은 건데요, 그런 것들 피하시고, 그리고 단백질과 칼슘 충분히 섭취하시고 적당히 햇빛 쬐이시고, 그러면 비교적 건강한 골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 좋은 거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근데 다. 생활 습관 바꾸는 게 어려워. 그게 제일 어려워. 약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애초에 생활 습관이 좋은 분들은 골다공증 안 와요. 걷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걷는 건 사실 별로 운동이 안 되고, 이동이다. 운동이 아니라 이동이고, 운동은 힘들어요. 운동입니다. 숨 차고 땀 나고 근육이 좀 뻐근해지고, 아주 심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몸에 부하가 걸려야 운동이거든요. 하나도 부하가 걸리지 않으면 그건 운동이 안 되고, 걷는 게 부하가 되는 분들한테는, 걷는 게 힘겨운 분들한테는 걷는 게 운동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걷는 것만으로 운동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 부분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이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리미리 체크를 해보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50대에 폐경기 근처이겠죠. 골다공증에 대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이제 60세부터 1년에 한 번씩 보험을 해주는 게, 우리가 이런 골다공증 증상이 없기 때문에 체크를 계속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병원을 내원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